제가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60, 70을 넘겨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한다면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변화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며 이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감정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더 깊고 강하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분노를 성격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은 제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때는 분노가 제 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제 성격의 일부분이라 믿었죠. 그때 저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진실이라 착각하며 그것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에 따라 바로 말이 나왔고 말이 나간 후에는 언제나 같은 후회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분노는 단지 제가 훈련하지 않은 감정의 일부였을 뿐이라는 것을. 어릴 때는 분노가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점차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 상황에서 제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저 저에게 자극을 주는 것일 뿐 제가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제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하루 종일 그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내부입니다.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흔들림 없이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며 외부 상황을 자기 감정을 휘둘리는 원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반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부를 원인으로 돌리고 그로 인해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을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반응하면서 저는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자극을 내 감정의 원인으로 여겼기에 저는 언제나 그 자극에 의해 흔들리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의 유혹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을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감정은 방문객처럼 찾아오지만 그것에 휘둘리면 그 방문객은 집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집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왔다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법은 언제나 내 선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말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내 감정을 만든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극을 주었을 뿐 내 감정은 항상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감정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반응이 내 감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내 안에서 무엇이 그 감정을 자극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분노의 본질은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면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 그 감정은 폭발합니다. 그 대신 저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바로 표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그 순간에는 그 감정이 진실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단지 나의 즉각적인 반응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가 나거나 감정이 흔들릴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을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 감정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했다거나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내 감정을 자극했을 뿐입니다.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선택은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극이 오면 그것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극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 말이 내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내 감정의 중심을 흔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나의 감정을 결정짓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에 반응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내부의 변화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내 감정을 휘저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리려면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감정의 자극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그 자극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 자극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쳐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작은 자극도 나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면을 돌아보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생각합니다.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그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내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살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분노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 하다가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주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매일이 고통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사회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그들의 기분은 쉽게 변했고 그로 인해 하루가 망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내부의 기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항상 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확고한 기준을 세워두면 외부의 자극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 바람이 나를 흔들지 않도록 나는 내 감정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예전에는 그 말이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고 그로 인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내게 닿았을 때 그 말의 본질을 파악하고 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꺼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의 말에 화가 나서 마음이 쓰라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잠시 멈춰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건드렸을까? 그리고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제 자신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를 화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그 말을 통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감정을 돌아보면 내가 화가 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저는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갖습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이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지 않도록 내 안에서 평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 평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얻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로 인해 내 기분이 흔들리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대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반응이 나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에게 내 감정을 맡기고 그들이 내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외부의 상황에 의해 내 감정이 좌우되면 내 감정은 내가 아닌 외부에 의해 조종받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억울한지에만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통해 내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내 감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 안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훈련입니다.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내 삶은 계속해서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택은 매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내 감정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기분을 망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 저는 더 이상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감정의 중심을 잡으면 외부의 모든 자극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례하게 굴 수 있고 세상은 변덕스럽고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외부의 상황에 의존하지 않으며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 조금씩 훈련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은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많은 것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따라 내 기분을 조정했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 나 자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 기준만을 따릅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무시나 불편한 말을 듣고 마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하는 일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난은 그들의 의견일 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은 내 삶과는 무관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돌아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바로 내 마음의 소리이며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충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은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비난하면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살 때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의견은 더 이상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며 내 마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나의 길에 대해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걱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경험과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지만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길은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어떤 조언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 소리가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불안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아픔이나 실수들은 이제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배운 교훈이 되었고 그 교훈을 통해 저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을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